네, 안녕하세요. 정서조절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을 강의하게 될 심리학 박사 배영광 교수입니다. 자, 정서조절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성격장애나 심리 장애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들의 정서를 우리가 관리하고 또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증으로 이제 저희 심리학 쪽에서도 이제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따른 강의 내용으로서 1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정서를 어떤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첫 주제는요, 바로 이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저 역시도 이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과 역경과 이벤트들이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호주의 드넓은 대원을 그 대륙의 그 깊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감도 많이 만끽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아껴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 슬픈 마음 속에 한 달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었던 기억도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정서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요, 명확하게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한계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추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과 연관해서 이 정서는 늘 함께 따라간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소 학문적이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이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를 정의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정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자신만의 관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관적인 자신만의 관점은요, 삶을 살아온 그 한 개인의 내러티브적 서사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벤트 속에서 이제 그 파악했던 그 정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하게 일반적으로 이 정서를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같지만 이를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림 속에 이제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이제 걱정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팔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 여러 가지 하루의 삶 속에서 정서를 느끼게 되죠. 슬펐다가 또한 이제 그 행복했다가 이렇듯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포유동물과는 좀 구획되어지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들을 상황에 맞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을 정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정서를 정의할 때 영어의 어원, 즉 이모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이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유래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이 이모션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라틴어 굳이 이제 제가 읽어본다면 이모부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이는요, 아웃의 의미라 볼 수 있겠지요. 영어에서. 그리고 무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션이란 뜻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어내는 그야말로 배출의 의미로서 이 정서는 그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 그래서 바깥으로 움직인다 라는 뜻으로서 이 영어의 어원을 통해서는 정서가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일상에서 사용됐을 때는 우리가 소란이라든가 혹은 소요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지요. 예,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서라는 것을 바깥으로 뭔가 끌어내는 우리들의 내면 안에 이제 뭔가 파악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구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서를 정의하기에 있어서 시대적인 그 흐름을 저희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50년대에는요, 이 정서라는 것을 강한 느낌, 그리고 1800년대에 와서는 여럿 중에 한 느낌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정서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과 이에 대한 변천사를 우리가 짧게 보았을 때
이 정서가 가지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은요, 이른바 움직이는 에너지 혹은 어떠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뭔가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이제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물 심리학적인 그런 에너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화학물질의 발동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발현되는 그런 신체 메커니즘의 여러 영향 요인 또한 무시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우리가 느끼는 곳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적합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 연구사에서 이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것은요, 1879년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설립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랩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랩실. 자, 이 랩실에서는 그 심리학 전공생들에게 그 전공에 맞게 다양한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뭐 심리학 대학원이나 그리고 심리학과로 이제 편입을 한다 하시면 이러한 이제 랩과 각 학과의 전공에 따라 이 실험실 관련된 연구실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실험 심리학 연구실이 거슬려 있다는 건 이 심리학 자체가 연구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헬름 분트가 어쨌든 이러한 실험 심리학을 최초로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학자가 이 정서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현재까지도 우리가 조금 전에 어원적 의미로 봤었던 정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의 종합적인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국민들이 통칭되어서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이 정서라는 이 의미에 대한 정의는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로 정의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일치된 합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정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학자는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인 정신분석을 통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표현되고자 하는 일종의 에너지며 하나의 반응의 과정이다.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 지각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의식의 그 빙산의 일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정서 근원의 출처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무의식의 부분이죠. 자, 이쪽이 의식이고 이쪽에 우리가 내면이라고 본다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 안에는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과 내용을 표현했다가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억압해서 이 무의식 안에 창고로 담아내고 있지요. 자, 그렇지만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은요, 우리가 어떠한 정서를 느낄 때, 의식적으로 정서를 느낄 때 이 무의식이 의식화해서 이제 그 해당하는 시간에 느껴야 될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끔 무의식의 역동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개념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정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다윈에 의하면 정서는 독특한 신체적 각성 패턴이나 또한 행동 표현 방식 등을 포함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다? 진화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윈이란 학자를 아시겠지만 이 다윈은 이제 그 진화론자이죠.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제 출생부터 그리고 사망까지의 삶들이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종의 그 우월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의 투쟁으로 이 다윈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종이 혹은 한 종의 한 구성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어떠한 위험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지 그러한 이제 인식이 신체적 각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죠. 마치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의 의식화로 인한 정서가 이제 약이 되듯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서라는 부분은 결국에 기여하는 지점은 환경의 위험에 대처한 인간을 이렇게 이제 구해내는 이른바 알람이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또한 스키너라는 학자는요, 감정이라는 것, 특히 정서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 상태에 따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행동주의 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정서라는 것은 어떠한 자극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자극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대상이란 자극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에 따른 감정이나 정서가 유발된다는 관점입니다. 지극히 의식적인 차원에서요. 자, 이 외에도 켈트너와 그로스는요, 정서라는 것은 특정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도전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화적이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생물학적 기초를 가진 여러 부분에서의 의사소통적 패턴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요. 결국엔 정서라는 것은 콜 외의 연구자들은요, 경험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또 이를 전달하는 일종의 레이더일 수 있다. 그래서 빠른 반응 시스템입니다. 자, 정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준비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과 심리 상담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서가 무딘 내담자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정서가 무디다는 건 현재 느껴야 될 정서를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픔을 느끼고 슬플 때는 또 슬플 줄 알고 그리고 행복할 때는 웃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서의 이제 순환 과정이 굉장히 이제 느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정서를 우리가 볼 때는요. 정서가 제때제때 순환되는 이러한 사이클링의 과정으로 이제 정서가 순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빠른 반응 시스템이라는 것,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인 알람을 받았을 때, 객관적인 맥락에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정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이어서 한번 보신다면요. 정서와 다른 감정들이라는 개념이 있네요. 이 개념을 연이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정서와 같은 의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서조절 심리 상담사로서 그래도 필드에 나가셨을 때 이 정서조절 상담사에서 이 정서라는 것이 이것과 유사한 의미를 띠는 단어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우리가 어필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정이나 정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실제적으로 개입할 때요.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상담사들은 무엇을 먼저 파악해야 되냐?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도 파악해야 되지만 첫 회기를 우리가 접수 면접 회기라 하거든요. 그러한 접수 면접 회기 때 내담자가 어떠한 이제 정서나 이제 감정을 보이는지 이른바 정동을 보이는지 그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감정이라는 것은 정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 가능하도록 표현된 행동이고 이에 대한 양식을 뜻한다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예시로서는요. 슬픔이나 분노 등이 그 예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의고 애도 상담을 하는 그런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슬픔에 굉장히 애도의 감정이 짙은 모습을 상담사에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기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감정 및 정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상현상 그리고 정서를 날씨에 비유한다면 이 기분은 우리가 기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분은 보다 전반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정서일 수 있죠. 하나의 범주로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과 정서는 구획화된 느낌.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 개념으로서 느낌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저희 정서조절 심리상담사 제 첫 강의를 듣고서 이 강사는 나하고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필링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제 3자를 여러분들이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지인을 통해서 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느낌을 솔직히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를 우리가 인식할 때 사람들에 대한 인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그에 대한 느낌을 한 가지 이상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점에서 느낌이라는 정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느낌이라는 말을 우리는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기운, 그리고 예감, 생각 등 다양한 의미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감정과 함께 감각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정서의 일종이다. 자, 최근에는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다는 하나의 단일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의 심리학 상담학 이론으로 접근해 들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이론들은 저희가 나중에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항들은요,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책을 살펴보시면 이후에 살펴보게 될 제임스 랑게의 이론부터는 심리학 개론의 아주 저명한 학자의 이론으로, 이 정서와 관련된 이론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당연히 저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자, 제임스 랑게의 이론을 한번 보시면 이 학자가 구현해낸 이 정서의 이론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자극의 대상이 아주 큰 그 미국 어딘가에 살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었지만 북한 어딘가에 그 있을 이 불곰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불곰을 만나게 되면 이 불곰 크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키가 3m에 몸무게만 해도 거의 한 400kg 나갑니다. 호랑이의 2배가 되는 체격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막대한 포스를 가진 그 불곰을 여러분들이 이 자극을 만나게 되면 이 몸 안에선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심박수가 증가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심박수가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그 마비된, 우리가 이제 부동화된 자세로서의 아주 심각한 정신 증후군을 가진 내담자이겠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심박수가 콩콩콩콩 이렇게 뛰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느낀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에게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날뛴다고 하죠. 그러한 관점이 이 제임스 랑게 이론과 유사한 관점입니다. 즉, 하나의 위험 자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자, 제임스 랑게 이론을 우리가 그림으로서 보았고, 원론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근육과 같은 신체로부터 나오는 이 감각, 이것이 정서의 온전한 경험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정서를 느낄 때 이 제임스 랑게의 관점에서는요, 정서를 그냥 우리가 이 두뇌로서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그런 알람이, 각성이 먼저 일어난 상태 그 이후에 우리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 즉, 신체 활동과 그리고 생리적 지각이 곧 정서를 결정하며,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로 인한 감각의 발생이 정서를 일으키고, 이 감각이 감소되면 정서도 감소된다. 자,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거든요. 자, 이 교감신경계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업이 되는 관점이고요. 부교감신경계는 이 에너지를 진정시키는 관점에 이제 그 신경계라 볼 수 있죠. 자,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어쨌든 정서를 일으키게 되면 감각이, 신체적 감각이 어쨌든 평온화되면 부교감신경계로 인한 정서 역시 이제 감소된다. 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요, 신체 변화 없이도 정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이한 정서를 이제 경험함에도 유사한 신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곰을 통해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잘생기고 핸섬한 이제 남자 탤런트의 사진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다른 성격이지만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서 보아도 두려움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심장이 마구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이론은요, 캐넌 바드의 이론입니다. 자, 요 이론도 심리학
그 개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론이고요. 자, 일정한 수준의 그 역치를 인지시키는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이제 각성한다, 시상 하부의 일부분들이 이제 각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상 하부는요, 우리가 이제 뇌의 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1차적인 생리적 욕구라든가 신진대사 활동을 관여하는 뇌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각성을 일으킴으로써 심박수가 증가하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두려움이란 정서를 느끼는 이제 그러한 편도체에서 정서 유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자, 캐넌 바드 이론은 윌터 캐넌과 그의 제자 필립 바드가 제임스 랑게 이론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 수정 버전, 업데이트 버전으로 내놓았고요.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그 강도를 보았거나 멀리서 예를 들어 사자가 쫓아온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렇게 달려간다든가 도망치기 위해 숨는 것이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연적인 본능적인 생리적 반응 경향으로서의 행동 패턴이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의 하나의 교감계 신경계에 의해서 fight, flight 반응이 이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fight, flight 반응이라는 것은요, 포유류 동물 자체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인데 그러한 포유류에는 인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대상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이러한 행동을 F 반응으로 보여서 이제 위협과 관련된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자, 뇌의 시상하부가 신체 변화와 정서를 함께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시상하부의 기능적인 부분이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론과 다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이론은요, 샥터 싱어의 이 요인 이론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요. 제임스 랑게 이론에서 나왔었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두 이론과 차이점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냐?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즉, 곰이라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저기에 곰이 있다. 그리고 사자가 있으면 저기에 사자가 있구나. 이러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러한 맥락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느낀다는 것이 약간의 구조적으로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탠리 샥터와 그리고 제롬 싱어는요, 동일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도 주변 상황에 따라 정서가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즉,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자, 우리가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했죠. 교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업되는 여러분들의 감정, 반면에 부교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완시키는 하나의 신경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정서 경험에는 필요는 하지만 이보다 정서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또 다른 과정이 있어야 됨을 주목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약간의 인지 해석적인 과정이죠. 자,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날을 그리고 날씨가 해맑은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 그리고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면 그에 따른 날씨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 날씨가 맑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이러한 날씨 차이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그 감정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 대한 또 다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체적인 감각에 이렇게 우리가 생겼을 때 상황에 관여하고 이러한 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에는 신체적 감각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을 명명하는 과정에 두 단계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정서에 이름을 붙이면 그 정서로부터 휘둘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 정서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서의 역사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고대 그리스 시대 플라톤은요, 그의 저서 파이드로서에서 마음이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다루는 마부는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정서는 이성에 의해 그 방향이 통제되어야 된다. 마치 프로이트가 상정했던 이 의식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각세계는 우리 내면에 심층적으로 억압된 무의식적인 욕구에 의해 휘둘림을 당한다는 그 관점과 다소 유사한 맥락을 볼 수 있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요, 궁극적인 선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의 조화로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 것이다.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엔요, 고대 그리스 이후 헬레니즘 시대, 즉 스토아학파 시대는요, 육체적, 정서적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세계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고통이 없는 상태가 어디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천국을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비로소 칸트의 시대에서는요, 정서라는 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여러 가지 정서들을 그것들 너무나 느끼기보다는 그 정서를 우리가 참아내는 것, 마치 억압함으로 무의식에 집어넣었던 그런 관점의 사람들을 성숙한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보다는 이성이 우월했고요. 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이성의 내면, 이면에 있는 이제 하나의 낭만주의, 즉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에 더욱더 가치를 두었던 하나의 사조인 낭만주의가 한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는요, 다시 이성 중심의 사회로 모더니티의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는 시대로 이제 도래를 했었다가요, 최근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정서 조절, 그리고 정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관련된 관심들이 더욱더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플라톤, 그리고 스토아학파, 그리고 데카르트를 포함한 폭넓은 범위의 철학자들은 이성과 감정이 서로 대립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성이 먼저일 때도 있고 감정이 먼저일 때도 있다. 자, 그들은 이성을 인간의 특별한 성취이자 미덕이라고 보았고요. 이 정서라는 것, 뭔가 이제 그럴듯한 인간상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정서를 느낌으로 그럴듯한 이성적인 인간상을 뭔가 이제 파괴시키는 듯한 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정서라는 것은 동물의 영역을 치부하고 이성을 방해하는 원초적인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어떤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정서를 표현한 것을 바람직히 못한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에 의심의 논초리를 던지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은 어떠어떠해야 한다. 그런 한때 사조가 있었잖아요. 하인은 어떠어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통념이죠. 그러한 사회적 통념이 하나의 룰로서 지배한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시대가 우리나라도 역시 이 감정 그리고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억압된 사회의 굴레 속에서 불가능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의 정의와 그리고 정서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정서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깥으로 움직이다의 의미의 어원이었고요. 이 때문에 소란 또는 소동의 의미로서 설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서의 이론과 역사에서는 세 가지 이론의 아주 굵직한 대목들을 살펴보았죠. 제임스 랑게의 이론의 부분과 샤크터 싱어의 이요인 이론, 그리고 캐넌 바드의 이론들이 각각 어느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국엔 이 이성과 정서 간의 관계에서 이성이 우위를 이제 점하거나 그리고 이성과 정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번 시간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